자, 거리계약서 작성 쪽하고 명신탁. 우리 명신탁은 1차 쪽에서 꼭 반드시 나오게 되니까요.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실무 쪽에서도 한 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거리계약서 확인, 그리고 작성 쪽에서는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오게 될 거니까요. 확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특히 이제 문제가 좀 있는 사람들 확인을 어떻게 할 거냐. 왜요? 무효는 아니지만 취소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한 능력자. 자, 세 사람입니다. 자, 먼저 미성년자. 그래도 미성년자는 심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까요. 자, 먼저 친권자오든지 아니면 또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법정들이 없으면 후견인, 뒤에서 봐주는 후견인이 오든지.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의를 해도 괜찮고 그리고 대리권을 가지고 와도 괜찮고 여기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동의를 얻었냐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버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방 하나 얻는다, 집 하나 산다 했을 때는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심하게 맛이 가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 심신상실자. 자, 지금은 사무처리 능력이 아예 결여된 사람입니다. 여기는 동의권이 절대 없고요. 누구만 오로지 후견인만 와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확인은 가족관계 등록부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이 정도 확인할 거니까 누구 주민등록증 통해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등치는 산만한데 나중에 나이가 19세가 안 됩니다. 문제가 돼요. 그리고 법인은 정관 쪽이 아닙니다.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자의 처분권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대표자가 바뀔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공유, 합유, 총유, 민법도 무조건 문제지만요. 우리 법령도 자꾸 시험 문제 낸다. 먼저 공유는 지분도 있죠. 지분 처분도 자유롭습니다. 모임 목적 자체가 없으니까 입니다. 대신에 공동 소유물만큼은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합의 주의하실까요? 합의는 합쳐진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달성이 있습니다. 지분은 있지만 그 지분 처분도 자유롭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 빠져나가면 목적 달성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가 여러 사람 필요한데 한 사람 빠져나가면 아예 목적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빠져나가면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는 저는 동의 너무 똑같고요. 근데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종종 땅, 문종 땅, 그리고 사찰 재산계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맨날 모여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분 처분도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아예 여기는 인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총유물 처분할 때는 모여서 과반수가 될건 만장일치가 될건 모여서 결정. 그리고 상속재산 누구한테 상속권이 있는지 부인 그리고 자녀 가족관계 등록부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환지 예정지 그리고 채비지 지정증명원 통해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대리는 항상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인 명의 남편 와도 안 됩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 부인화도 안 된다는 겁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그래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없으면 잔금 치를 때라도 가지고 오든지 잔금 치를 때는 공동이 다 오든지 해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대형 사고를 쳤다 주셔야 됩니다. 사고 수습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리계약서 건물 조개 앞에서 쭉 보셨죠. 먼저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그다음에 건물 조교에서 물건의 표시 어떤 물건이 거래가 되는가 그리고 계약 체결했던 연월일 계약일 우리 합시다 10% 받을 때입니다. 돈 거래 예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돈 완전 다 끝났으니까 거래 금액 그리고 계약 금액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여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있을 거고 자, 그입니다. 물건을 언제 넘길까요? 인권 할 때 바로 인도를 시계입니다. 그리고 권리 이전 내용 여기는 여러 가지 권리니까요. 매매 외에도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저당권이나 임차권이나 다양한 권리니까 어떤 권리가 넘어갔습니까?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없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이나 뭐라고요? 기한이나 바로 이제 조건이나 기한.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맨날 조건 기한 문제 한 문제 나온다고 기정조 앞글자 따시잖아요. 여기입니다. 조건을 알아야
기한을 알아야, 성질을 알아야 단서도 할 때 큰 문제 없죠. 입니다. 확인 설명서 언제 주셨냐. 그래서 이제 조교할 때 보셨던 거, 조 그리고 교해서 봤던 바로 교불자. 확인 설명서 작성 날짜가 아니라 교불자.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약정 내용 주셔야 됩니다. 명신탁은 우리 1차에서 아주 중요할 건데요. 먼저 신탁 약정은 탈세니까 탈법이니까 뭐가 되고요? 무효가 됩니다. 등기까지도 무효가 돼요. 탈세, 탈법이니까. 대신에 계약형만큼은 매도인 쪽에서 선의 그리고 수탁자가 돈을 받아서 샀다. 그때만큼은 등기가 뭐라고요? 거기는 유효지. 거기다 무효다. 그러면 맞지 않다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매도인 쪽에서 이렇게 선이었을 때는 유효. 그때만큼은 보호를 해주시다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3자는 정말 눈물 난다고 했습니다. 악인데도 불문하고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제3자 너나 가져라. 그래야 신탁자가 골탕을 먹죠. 맡길 생각을 안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 그리고 종종 사이, 그리고 이제 신탁 등기나 이거는 법적인 신탁입니다. 그리고 상호 명시다. 서로 명의를 맡겨놓는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빚을 갚기 위해서 오히려 소유권 이전시키는 거니까요. 여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적법이니까 여기는 특례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자간의 명신탁에서 이제 갖고 있던 거 바로 넘기는데 탈세 탈법이니까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고 그리고 선악을 하다 죄송합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유효. 팔아치웠을 때는 사자가 맡겨놨으니까요. 팔아치웠을 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책임 물을 수 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자간의 명신탁. 3자 쪽에서 이제 3자간의 명신탁은 바로 이제 등기 자체가 이제 여기 이제 그들은 이제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하여튼 여기는 이제 등기가 무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제3자는 악인데도 소유권 취득할 거고, 그리고 횡령죄가 여긴 성립할 거고, 팔아치웠으니까 보관을 해서 맡아둬야 되는데 팔아치웠으니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자 말고 3자 간의 명신탁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매수인, 신탁자가 사다가 맡긴다는 겁니다. 맡겼으면 보관을 해야지 왜 팔았냐?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거둬서 가겠다. 하다 제3자는 적극가담 아니면 악인데도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적극가담은 무효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찾아올 때는 제3자한테 팔지 않았을 때 찾아올 때는 채권자 대위를 통해서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인 자리에 앉아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럼 넘어올 거고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바쁩니다. 앉아서 다시 소유권을 찾고 오라는 겁니다. 매매계약은 문제가 없으니까 사다가 빼 돌리니까 무효라고 했지.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해놨고요. 약정, 등기는 무효가 되고 여기는 이제 등기까지 아예 무효가 된다고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채권자 대의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다. 제3자는 또 악인데도 불문하고 유효하게입니다. 횡령죄 성립한다. 사다가 맡겨놨으니까 팔아치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 공금을 빼돌린 죄 거기는 성립해요. 대신에 이제 요 계약형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자, 먼저 매매 관계 안 드러나요. 누구는 신탁자는 자금만 대줘요. 둘이 얼마나 친하면 그러니까 계약형이다. 여기서 위명이다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나중에 팔아치웠을 때는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으니까 부당 이득 돌려줘라고 그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횡령죄 성립한다 안 한다 사다가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직접 돈을 받아서 샀잖아요. 여기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선이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거래 안전을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등기가 유효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고 단지 적극가담만큼만 무효다. 그렇게 보호를 해줄 이유까지는 없다. 그래서 이제 등기, 약정을 할 때 무효. 여기는 등기 자체가 뭐 매도인 쪽에서 선이었을 때 매도인이 악이면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탁자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유효니까. 여기는 이제 이행 강제금 의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젖줄 일 없다. 수유 등기가 유효입니다. 그리고 횡령죄 성립하지 않고 그리고 이행 강제금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없다 소리입니다. 수익이 없다 했더니 애들이 엄마 부당하네. 부당 이득 반환 청구는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신탁자 5년에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2억 3억이라 바꿔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개인 받아줬다가 3년에 1억
그리고 방조에다가 괜히 훈수도다가 바둑도다가 여기는 이전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도 맞습니다. 과징금은 5%, 10%, 15% 구간 거의 안 물어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촘촘합니다. 2년 그리고 2년 그리고 3년 2년 초과. 이 정도에서 이제 5, 10, 15개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첫 번째입니다. 과징금 얻어맞고 나서 첫 번째니까 10%. 근데 이행강제금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2. 그럼 여기도 2금액입니다. 20% 얻어맞을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 놓으시면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정확하게 다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명신타까지 점검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